깊이 있는 경제발전소.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.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에는 참 안타까운 산재 사고들이 많았습니다. 지난달 22일에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대학생 이 사망 사고도 있었고, 지난 주말에도 계속 현대제철 등 사고가 많았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래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. 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일단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중대기업 재해기업처벌법은요, 그 사업장에서 이제 산재 사망 사고나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 중대 시민재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경영 책임자까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산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해도 네네. 원청의 사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이다,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. 됩니까? 그런데 이게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, 이런 얘기 왜 나옵니까? 네, 그게 이제 법 통과되고 나서도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한다고 해서 또 이제 더 크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보면 이제 쟁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. 첫 번째로 이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경영 책임자로 할 것이냐.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표이사라든가 기업 총수들은 여기 이 책임에서 좀 제외해주고, 공장장이나 이제 실무 관리자들이 이제 경영 책임자로서 좀 책임을 지게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원청 책임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에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의무나 책임을 줄여라. 그러니까 하청 업체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이제 처리하라, 이제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원청에서 사장님이 안 시켰으면 하청업체로 이 업무가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,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. 네. 이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그걸 포함해서 경영계하고 노동계 입장이 완전히 갈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경영계에서는 이제 이 법 자체가 기업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다 완화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 통과된 법으로는 이 법률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구멍이 이제 숭숭 많이 생겨서 실제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. 그런 이제 더 강력하게 이 법을 이제 시행을 해라,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기업인들 감옥 보내는 법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, 네. 사람을 안 다치게 하면 되고요. 네. 사람이 사망할 만한 작업 환경을 미리미리 고치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사람을 죽게 하는 제품, 가습기, 살균제 이런 거 만들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갑니다. 언론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? 언론도 이제 극명하게 좀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. 진보 언론들 같으면은 이 중대 사망 사고들을 일면 머릿 기사로까지 이제 보도를 하고, 그리고 사설에서도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시행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보수 언론들 같으면은 이 중대재해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거나 이제 단신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, 그리고 주로 이제 기업인들의 이 처벌법 완화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,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더 늘었다. 이거 왜 그렇습니까?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. 먼저 코로나 누적 사망자를 보면 오늘까지 1,874명이에요. 네. 근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,062명입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인데요. 네. 이 둘 다 2019년 대비해서 더 늘어난 상황이죠. 근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, 이게 지금 유예 기간을 둔 거는 그동안 준비하라고 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
그래서 현행법대로 좀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그 산재 사망이나 그 감소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에 보면 과거에 이제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 서부발전의 김영균 씨 사고도 있었고 네. 이번에 평택항 사고도 있었는데 모두 다 비정규직 그리고 젊은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란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 책임 대체 누가 지는 거예요? 당연히 이제 원청업체가 져야 되는 문제고, 그리고 이 법에도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시행령에서 이걸 아예 이제 원청업체 책임을 빼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분명하게 해라. 원청 책임을 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서 이 그 산재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. 당연히 원청업체에서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게 경영 책임자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. 네. 그 뜻이 와닿지도 않고요. 등기상의 대표이사 이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은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네.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. 먼저 현재 지금의 이제 산재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이 관리자에 네. 있고, 그다음에 그 대상도 그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그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수준에서 규율하라는 건데 네. 그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산재 사망자라는 거죠. 네. 이게 상식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